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나라의 코로나 상황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 상황,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참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내년 지금 이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대선이 치러지게 될 때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예년의 대선과 달라서 한 번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호남이거나 영남이거나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대깨문이거나 뭐 홍빠거나 윤빠거나 관계없이 한 방에 똑같이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한참 미국에서도 5,000명씩 죽고 한국에서도 겨울에 20-30명씩 죽을 때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을 70-80% 맞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각국들은 미접종자들 때문에 그렇다, 백신의 효능은 위중증이나 사망을 줄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갈수록 미접종자가 적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코로나가 경제를 아주 그냥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견디다 못해 코로나의 위험을 가소평가하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위드 코로나라는 맹목하에 경제적 봉쇄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일상으로 돌아간 많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영국, 미국 등이 감당 불가 상태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겨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맞게 될 거고 머지않아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자, 왜 금융위기냐? 지금 자영업자의 부채가 감당 불가고 청년들의 연끌 비투가 감당 불가고 이 고인에 대한 후유증이 감당 불가고 또 몇 년간 계속된 집값 폭등이 상당수의 국민들을 무리해서 집을 사게 만들면서 하우스푸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이제 이 집값 폭등에서 벼락거지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투기에 앞장서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할 수 있는 투기라고는 다 최근 몇 년간 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기본 밑바탕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투기로 얼만큼 유지될 수 있겠느냐. 어느 날 이 투기에 한마디로 나사가 하나 빠지는 순간에 와르륵 무너지는 붕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저는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 대선을 참으로 잘 치러야 그나마 이런 파국에서라도 질서 있는 수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년 대선을 또 잘못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없는 사람의 삶부터 무너질 거다. 지금 한번 당장 보십시오. 한국의 최상층 1%, 그들은 지금 쌓인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자, 한 끼에 20만원, 30만원 하는 식당들이 지금 줄을 지어서 부킹 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루 자는데 60-70만원 하는 호텔방이 전부 부킹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샵에는 그 명품을 사기 위한 줄이 새벽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구석에는 가장 낮은 하위 1분위의 삶부터 완전히 붕괴되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고 이것이 20에서 40% 2분위
그리고 3분위까지 미치고 전부가 국민 모두가 두려움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선택의 결과는 상류층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최하위층부터 차례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치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88%까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행복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대가로 당신이 내야 될 돈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공작,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공작을 하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온갖 선동을 하고 있고, 이미 이 나라의 모든 국가기구와 공안기구, 언론, 여론조사 회사까지 저쪽으로 이 문가리 정권으로 다 넘어가 있는 속에서 내년 대선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꽃이 피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이 보수 진영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루한 행태들을 얼마 전에 우리가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에서 얼마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야당의 대선 후보를 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거수기당의 당원들이 결정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내년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특정 후보 지지하고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또 욕하고 후회하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부도나고, 우리가 IMF 때 숱하게 그런 모습을 목격했고, 그때 무너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다시는 제대로 옛날대로 원상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은행에 다니던 사람이 IMF 때 해직되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심지어 독거 노인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한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 수습 불가능의 위기 상황이 곧 벌어질 거다, 그랬을 때 피해는 80%의 중산층 서민이 다 보게 돼 있다. 자, 그런 피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가족을 다 파괴해버린다. 돈이, 부도가 얼마나 사람의 삶을 아주 그냥 파괴해버리는가는 우리가 IMF 때 또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가족요? 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화이트 칼라가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고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는 일이 지금 IMF 때 한국과 미국에서, 금융위기에서 미국에서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나라 상태가 폭발 직전의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터지려고 하는 시한폭탄의 내관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문 정권은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이 나라의 빚더미 폭탄을 다음 정권으로 던지고 가겠다. 3월 9일까지만 터지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일 때 정권은 무조건 바꿔야죠. 아마 문 정권을 이어서 이재명이든 누구든 비슷한 정권이 연장되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지옥을 이 땅에서 목격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편안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보수운동에서 열정페이라는 부분을 가장 경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나 사무실에서도 열정페이를 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에게 주의를 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내 삶이 엉망인데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무슨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광화문 광장에 논다, 호기심에 잠깐 놓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고 매우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노후를 안전하게 살아가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 그리고 자식과 주변을 챙기는 준비까지 다 해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분노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내 삶이 얇은 얼음장 위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고, 언제 얼음이 깨져서 물밑으로 잠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걸 챙기기는커녕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특정 정치인의 줄을 서고, 그리고 사기꾼들이 퍼뜨리는 각종 이슈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낭비합니다. 저는요,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다 해가지고 무조건 누구를 찍어주자가 아니라, 과연 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과 내 상황을 타개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상식적이고 미치지 않고 정상이라면 국가가 평당 700만짜리 원가 아파트를 직접 지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80% 90%는 찬성해야 정상인 나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쩌고 합니다. 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서민의 삶이 편안해질 수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결혼도 불가하고 연애도 불가하고 출산도 불가합니다. 늙어서 쪽방에서 고시원에서 죽어갑니다. 답이 있음에도 이 시건방진 나라의 국민들은 답을 피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더 나은 사회의 비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신간 철학자라는 사람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독점이 해소되고 사람들이 더 삶이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색다른 자기 주장이 그냥 먹혀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쉽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실이 증명될 때는 지도 죽고 없을 때니 사기쳐서 책이나 팔아먹자는 거죠. 노동의 미래라는 이런 책들을 보면 노동의 미래가 기술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발전으로, 빅테크 기업의 발전으로 굉장히 일자리들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서 결국 사라지는 일자리를 커버할 거고, 누구나 다 나중에는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인생을 즐길 거라고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래학자가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는요, 불행하게도 가장 좋았던 시절이 벌써 한 20년 전에 지나가고 20년 전부터 내리막으로 처박히면서 이제 우리가 이 미래가 롤러코스터처럼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게 만들려면 뭔가 이 사회를 갖다가 유지시켜 갈 수 있는 획기적, 혁명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투기가 없어져야 되는 사회가 와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투기할 돈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의 3분의 2가 빈곤층에 가깝지 않습니까? 중산층의 삶이라는 것도 허덕이면서 겨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투기 없는 사회가 불가능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적은 소득, 소득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적은 소득으로 적게 쓰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요? 앞으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양이나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 돌봄이나 영유아 교육에서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싸게 집을 공급해서 집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다. 여러분, 세상이 잘 나가고 내가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의 최고의 재벌들이 세계적이 된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한국 기업이 이름을 더 높인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세상이 오게 되고 일자리가 소멸하고 성장이 멈춰지는 세상이 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어드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 30분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서포 15조 한마디로 이 생존 전략, 미래에 대한 생존 전략을 다룬 서포 15조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의 서포 15조 조항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새로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 황장수의 말이 옳았던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이라고 마냥 술 드시고 또 마냥 그냥 잠자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지내시지 말고요. 이 나라의 상태와 나의 상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대선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깊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도 우리 뉴핑을 보시는 독자님들에게만 주어진 행복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이후에 분명하게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